뭐 하나 쉬운 게 없어. 법이 너무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지금 저 얘기하면서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부동산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농법 박병찬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원래 임대 2법, 임대 3법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안전으로 해서 원래 임대 2법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주고 이제 종료가 돼요. 이제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이제 100만 원 과태료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신고하면 또 카톡이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와 이제는 모든 임대차까지 다 이제 들여다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해 효과, 좋은 효과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전월세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1년, 2년 끌어다 오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매매 시장과 같이 이제 데이터로 볼 수가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세세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6월 달부터 6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내고 이제 수도권 전역 그리고 광역시, 세종, 제주도 각 도의 시지역 그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6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가 이제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이것보다 낮고 월세까지 이제 낮고 뭐 이러신 경우, 그러니까 지방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6천 이하짜리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월세를 이 정도 이하로 뭐 뽑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세입자는 이게 있어요. 세입자는 전입 신고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입자 부분들은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계약할 때 이제 중개도 사무소에 계신 중개사분들이나 임대인들 이분들은 조금 유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금액 변동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 계약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증금이 조정이 있으면은 신고 대상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난 갱신했는데 뭐 하고 냅두시면 안 되고 갱신을 할 때 보증금을 올려줬다 아니면 월세를 좀 올렸다 이러면은 신고 대상이라는 점 요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은 최대 100만 원 과태료잖아요. 물론 최대치를 부과하진 않겠지만 네. 사람들이라면은 작년 6월 1일 이후에 네. 임대차 계약을 이제 갱신이든 뭐든 새로 쓰신 분들 그분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네네. 사실 그 계약을 직거래가 아니라 뭐 중개업소 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중개업자분들조차도 놓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계약을 주관하는 이 중개업소에서 이런 과태료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내용이 애매모호했다는 것이죠. 최초 발표가 그 1년 유예라는 내용을 갖고서 1년간은 뭐 과태료 같은 건 없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신고의 기한을 1년 동안 봐주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네. 작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신 분들은 꼭 이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은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대상자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고 네. 임대차 그 개시일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니까 그거 혼동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 이게 연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신고 대상인가를 모르고 계신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만큼 우리가 뭐 지켜야 되니까 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주택 중에서 보유하는 주택 중에서 작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꼭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 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치면 나와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자료 올리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싹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이 전월세 신고제의 어떤 취지는 뭐 시장의 어떤 투명성 확보와 또 세금에 대한 부분도 또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겠다는 뜻도 있어요. 저는 이 전월세 신고제만큼은 뭐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다만 충분히 이 과태료 100만 원에 대해서는 1년 유예라는 그 단어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챙겼으면 좋겠고
이 전월세 신고제는 앞으로 가야 되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뭐 임대료 상한제라든지 이런 거랑 좀 달리 이 제도는 저는 그렇게 뭐 나쁜 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 네. 월세 받고 음. 또 보증금 갖고 있는 게 있으면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건 주택 소유자분들이 할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그 계도 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그 부과 절차가 개시 전에 자진 신고하면은 또 면제하는 이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상 이게 일자도 다르고 지금 보면은 작년이라 해도 계도 기간이라 해도 소급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사실 계도 기간 해도 보통 웬만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했을 거예요. 작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계도 기간이니까 냅둬야지 이런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서 신고는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신고를 만약에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다 확인하시고 이전에 했던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개업법을 좀 개정해서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쓴 계약은 중개사분이 신고를 할 수 있게 법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법에 보면은 임대인과 임차인만 등장하거든요. 이 신고 대상 의무자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 그게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세입자 이게 되면은 이제 완료된 걸로 보니까 세입자한테 그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또 많더라고요. 세입자한테 신고 꼭 해야 된다. 왜냐면 저임 신고는 거의 대부분 하니까. 그렇게 좀 부담을 지우려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왜냐면 다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리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한다고 해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임대인분들은. 컴퓨터를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건 서로 좀 챙겨서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뭔가 일원화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도 다르고 또 계도 기간 중간도 줌으로써 인해서 좀 틀어지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법이 너무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지금 저 얘기하면서도 법을 지키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겠어. 이게 케이스 바이가 너무 많은 거지. 그냥 이게 전월세 신고제 들어가자마자 신고하신 분이 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도 기간까지 버티다가 또 짐 신고한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드바이스를 다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도 우리 국민의 도리인 납세 의무는 잘 지키면 해야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추적이 들어오니까. 네. 추적이야? 네,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뭐 몇 년 뒤에 뒤통수 때리니까 꼭 한 3년 4년 뒤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 네. 자, 그래서 네네. 이제 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이건 큰 일은 아니고 그냥 과태료 100만 원에 대한 키워드 네. 그리고 이제 이 계도 기간이 끝났다는 거 그리고 갱신에 대한 거 네네. 요 금액 6천만 원과 30만 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방송은 임대인들이 많은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전월세 신고제 하니까 막 올라와요 지금.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사실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 나겠죠. 이것도 나왔는데 중간에 이거 할게요. 임대사업자 부활 얘기 나오는데 이게 구축 빌라 85% 취득세 가면 안 돼요. 신축만 돼요. 고건님. 최초의 등기. 최초의 등기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망상을 하나 할까요? 구축 빌라 말고요. 신축 분양하는 빌라나 오피스텔. 분양이란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최초 소유권 이전. 그거를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취득세 8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그 분양 가격이 6억이 넘지 않을 경우에. 6억 넘으면 안 받아줘요. 자, 이제 망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 확대시키고 예전에 혜택을 부활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분양하는 물건은 우리가 원래 부동산 임대사업자에서 6억의 기준은 공시가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분양을 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망상입니다.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짓기 전에도 감정을 매겨서 이 물건의 공시가격을 추산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근거는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정도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6억이 넘어가는 부동산들도 매수세가 많이 붙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뭐 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네.